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3일 일요경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도 뭐 15개 경주이긴 합니다만 오늘 12개 경주입니다. 한 경주가 늘어나서. 그렇지만 출전 두수는 역시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월초 경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경주가 많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2경주, 6경주, 12경주, 2경주, 6경주, 12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대한강산, 1번마 블랙뮤직, 2번마 베스트 시대, 3번마 불의의 승자, 4번마 CK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끼리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예요. 5번마 대한강산과 1번마 블랙뮤직. 5번마 대한강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좀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망산훈 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현격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강산 연투 가능성이 열려있고 1번마 블랙뮤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자리를 못 잡고 너무 심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뮤직 또 불의의 승자 대한강산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 앞선인데 선의권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블랙뮤직과 대한강산이 능력도 그렇고 정계적인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번, 5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200m 경주입니다. 신마 경주인데요. 오늘 추천 경주인데 이번 신마 경주는 정말 혼전도가 높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판은 7번마 실버 스피닝, 여기에 11번마 중전마마, 8번마 아멘다, 6번마 샤크 대장군, 안쪽에 1번 원더풀 챔피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근래 들어서 신마 경주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어요. 일단 실버 스피닝은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실버 스피닝이 혈통지 기대치에 비해서 지난 데뷔전 때 걸음이 좀 안 나왔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7주 만에 나왔는데 근육통이 좀 있어요. 따라서 얼마만큼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또 걸음이 힘이 찼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실버 스피닝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가 편성이 워낙 강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버 스피닝 중심으로 팔리는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그 마필을 인기한테는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능력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복대봉 업권까지 정말 큰 배당,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신마 승부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금화포르테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1번 허니러시, 2번 야오오로라, 5번마 마이티와 또 외곽에 8번마 위대한 발자국. 편성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화포르테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또 힘도 붙으면서 스타트 능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1300이라는 경주 올해도 좋아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불량주로에서도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양호한주로에서의 1300이 좀 더 유리한 7번 금화포르테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허니러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걸음은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마필은 역시 1300에 대한 거리적인 부담이 좀 가지고 있죠. 6월 18일 날 1000m에서 날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좋아서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더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1300이라면 믿음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이번 야오 오로라가 거리적인 문제도 없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덕현 기수가 역시 신의 기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중위권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외곽을 돌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능력도 그렇고 안쪽 게이트라면 야오로라가 이 편성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7번마 금화포르테와 2번마 야후 오로라 7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혼연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입니다. 9번마 매니바다를 필두로 해서 안쪽에 3번마 미래등불, 11번마 퍼펙트 믹시, 7번마 한상의 도약, 5번 새벽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매니바다도 위험합니다. 매니바다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승무전은 부담도 있고 또 비교적 데뷔전에서 그 스피드를 바탕으로 좀 쉽게 선행을 나섰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승문전인데 1000m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여하의 선행을 쉽게 받아낼 수 있겠느냐. 무리하게 받아내면 막판까지 버틴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2살에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어쩌면 선행을 못 가면서 또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그런 레이스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등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뭐 미래등불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7번 한상의 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당일날 현장에서 추천 경주로 가져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좀 납득이 안 되는 전개를 했어요. 그렇게 바닥에 눌러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마필인데 너무 바닥에 눌러 앉아 있다가 늦게 올라오는 레이스 흐름의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000m라면 환상의 도약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한도의 목병은 6번은 샤프 프린세스예요. 샤프 프린세스 같은 경우도 이게 1000m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뭐 1300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뭐 이스탈 전력을 역시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뭐 전개적으로도 역시 너무 또 바닥에 있었던 아쉬움도 있었는데 1000m입니다. 이번 경주가 1000m라면 뭐 샤프 프린세스가 역시 선위권에서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중위권 정도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충분히 막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인기는 뭐 매니바다가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다. 3번 미래등불, 7번 한상의 도약, 여기 6번만 샤프 프린세스까지 이런 복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17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배당판은 3번 선스마트, 7번마 불의의 명고, 8번 광야 불기둥, 11번 하이알리다, 안쪽에 2번 한성킹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선스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코리안 오크스 대상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가 선스마트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오크스를 제외하고 나면 승문전이에요. 근데 1700입니다. 선스마트가 거리적인 특징은 길게 나오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이게 승문전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스마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시는 못한다. 지난번 오크스 큰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편성은 물론 지난번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선스마트가 여기서 대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구도입니다. 여기에 7번 불의 명곡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죠. 따라서 불의 명곡이 상대적으로 선스마트보다는 입산 전망이 오히려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지난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17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는 유리한 건 분명 사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계승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조건이고 여기서 비인기 마필 중에서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이 있어요. 1700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9번마 백산 아일랜드예요. 이 백산 아일랜드라는 마필도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컨디션도 조금 다운이 돼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조건에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고 상대마들의 전력이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산 아일랜드가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 또 늘어난 경주거리 1700에 대한 유리함 이런 걸 한번 해본다면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마필은 9번 백산 아일랜드다. 따라서 이번 경주 백산 아일랜드를 가지고 배당을 뭐 의도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인데요. 역시 배당판은 8번 PK 파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PK 파티라는 마필도 지금 2살짜리 마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연속해서 승문전인데 그동안 이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 마필도 뭐 쉽게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주가 역시 승문전인데 국산만 4군의 1200이기 때문에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일마 필라니케, 블랙파워, 델타K 등 따라서 PK 파티도 선행을 장담하지는 못한다.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승문전의 부담과 맞물리면서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부러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따라서 PK 파티도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2%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페이스도 빠르고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선행권에 있는 마필보다는 중위권 내지 추위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애 있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왔다 보여져요. 액면적으로는 역시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힘은 좋은 마필이고 끈끈한 끈기 그리고 또 아직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그레이삭스, 2번 사크 히어로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8번 아치아치, 7번 캐리어, 10번 스카이 벨벳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결론적으로는 1번, 2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레이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랜만에 휴양을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한 7개월 정도 선행을 가면서 버텨냈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에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주 그레이삭스 무시 못하고 2번 사크 히어로도 비록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따라서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 경합은 안 할 거예요. 따라서 그레이삭스를 보내놓고 따라갈 텐데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2번이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이지고 8번 아치아치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아치아치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 초반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능력 자체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은 이번 경주 앞선에 붙이는 데 의미가 있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치아치도 의미가 없고 캐리어도 그렇고 스카이벨벳도 그렇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쪽에 1번, 2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8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5번마 경주불패 중심으로 배를 들어가는데요. 경주불패는 인정합니다.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400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뚝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에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불패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8번 스모키베일, 10번마 브라이트캣, 1번마 브로드웨이신, 또 3번마 천재이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스모키베일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뚝심이 있는 마필이고 역시 이 마필도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뒷심이 뛰어난 마필들이 아니에요. 브로드웨이신이나 브레티켓 정도가 역시 선행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스모키베일이나 경주불패를 당해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성도 그렇고 힘있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두 마필 모두 유리합니다. 경주불패와 스모키베일 5번, 8번 막건이 저배당이 예상이 됩니다만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9경주 국산마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데 2번마 챔피언킹 안쪽에 1번 친친짠 6번마 장산노키 또 10번마 인투더 와일드 12번 대장박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챔피언킹이 지난번 1700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난번 1700이 거리가 안 나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1700도 돼요. 다만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한번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챔피언킹도 과시는 못한다. 뭐 편성이 어느 정도 좀 루즈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게 루즈한 편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챔피언킹도 장담은 못하는 그런 구도고, 저는 6번번 잔상 놓기가 비록 승문자리긴 합니다만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장상 놓기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또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승문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또 4.5나 빠졌고, 정계를어우로도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장상 놓기 입장에서는 뭐 정계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상 놓기의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레이스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11번 진영의 거인이 역시 단거리 추임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역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출주 주기에 문세영 기수고, 무엇보다도 정계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앞선이 빨리 흘러가면서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위권에서 따라가는 진영의 거인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11번 진영의 거인, 인기 마필 중에서는 6번만 잔상 놓기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피스풀 라이프 중심으로 5번마 키마, 7번 이글삭스, 2번 슈퍼브로드, 8번마 성은 마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피스풀 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문전이라는 부담도 있었고, 또 스타트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불량으로 미끄럽지 못하면서 절전을 펼쳤지만,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잘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20장 실패 요인이 뭐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20장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 때 좀 불량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1700입니다만 피스풀 라이프가 뭐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키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차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키마의 대길이 가능성이 있는데, 키마보다는 7번 이글삭스를 봐야죠. 이글삭스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거리도 이 마필도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1700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에 7번 이글삭스, 그리고 기본 능력에 3번 피스풀 라이프, 3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9번 신조대요. 11번만 파이널 보스,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죠. 여기에 1번 장상 카우보이, 또 5번만 삼봉, 10번만 빛의 정상, 이런 마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9번, 11번이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신조 대비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58kg. 그렇지만 뭐 신조 대업도 외국 그 1군 무대에서는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뭐 정상급에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8의 분할 용량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조건이고, 파이널 보스도 지금 3살짜리 마필인데 52kg입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2000m도 아니고 1800이에요. 줄어든 경주거리도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파이널 보스도 막판 뭐 빛나는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장상 카우보이는 항상 그 레이스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안쪽을 팔고 드는데 뭐 레이스가 잘 풀리면 오고 그렇지 못하면 못 오고 뭐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믿음도는 떨어지고, 삼봉도 아직까지 컨디션은 베스트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역시 9번 신조 대업과 파이널 보스, 최근에 1군 경주가 배당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조 대업과 파이널 보스가 좀 안정적인 능력을 보유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9번, 11번에 대길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 경주인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정말 좀 절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스타트 능력 가지고는 이 경주는 또 안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4번마 에이스 러너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전개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4.5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한 발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스 러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 에이스 러너를 기본 능력이 아주 센 마필로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개적인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에이스 러너도 좀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수상 캡틴이 어쨌든 선행마들이 지금 외곽에 다 몰려 있죠. 7번, 8번, 9번, 10번.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서의 수상 캡틴의 단독 선행을 나선다면 뭐 경쟁은 충분하죠. 또 감량 이점도 지니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수상 캡틴은 어쨌든 뭐 무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평 한도를 제가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할 텐데요. 일단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의 변화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빗겨나 있습니다만 뭐 충분한 경쟁력은 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짭짤한 배당, 중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승부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